이성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초 좀 잠깐만 멈춰 주시고 의사 진행 발언 30초만 좀 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우리 본 의원들의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를 적시를 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사회권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제가 그걸 본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아까 아들의 병력과 관련해서 카이스트 대학이라든지 고려대학교와 관련된 연구원 신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된 자료를 교육부를 통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부동의를 해서 자료를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일단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 병역과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원칙을 삼았고, 다만 병적 기록부의 경우에는 그 병역 기록 외에 다른 건강 관련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료 기록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권 의원님께서 병적 기록부의 어떠한 사항을 원하신다라고 측정해 주시면 자, 이렇게 하시죠. 자, 본 질문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얼마든지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윤호중 후보자께서 17대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5선의 국회의원을 하는 과정에 다른 어떤 국회의원보다도 정치 개혁과 또 지금 현행 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개헌에 대한 주장과 또 대안을 여러 차례 얘기했던 그런 좀 선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직에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정치개혁과 개헌에 관한 소신 변함이 없으십니까? 예, 변함없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일관된 본인의 소신이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은 이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윤호중 후보자께서 24년 5월 13일 날 국회 소통관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대통령의 무당적화 그리고 권한 제한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소신 변함이 없습니까? 이 내용의 핵심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을 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회피 또는 기피해야 할 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안까지도 특별검사법을 거부하기 때문에. 예, 자, 알겠습니다.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방지 차원에서 주장을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도무지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PPT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정권의 성격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문제라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당일날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그리고 또 기자회견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의 당적 이탈도 제도화해야 합니다라고 표현해서 제도화라는 겁니다.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특정 대통령의 문제가 아닌 제도화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쭉 설명을 했어요. 민생 현안이나 국가적 대사, 미래를 챙기는 국정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 그리고 야당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의 정쟁만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인식 속에서는
특정 정권이 아니고 제도화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입법부의 수장이 국회의장도 무당적을 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네. 죄송한데요. 지금 그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은 그 개헌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헌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게 개헌 이제 의견을 내놓은 그러니까 의견을 내놓은 건데 결국은 이 말은 이 지금까지 우리 87년도에 마련한 육공화국 헌법이 가지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인해서 나타났던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서 한 해법으로서 일반 법률을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쉽게 헌법이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을 바꾸자고까지 주장을 할 정도로 무당적화, 대통령의 무당적화를 제도를 얘기를 하셨다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그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그냥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철학과 소신이라면 지금 우리 후보자는 국회의원직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무위원직을 가져서 가장 대통령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 저는 당파적인 이해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봐온 이때까지 한국 정치의 문제 때문이라도 반드시 우리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무당적을 개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선택을 하면 되고 정당에서 결의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헌까지 가면 제일 좋고 그래서 무당적화를 하자고 제안을 해줄 것을 요청을 좀 드립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당적에 구애되지 않고 여야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누구나 대통령이 되면 처음에는 다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상황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제도화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가 가져왔던 평상시의 소신인 대통령의 무당적화가 필요하다고 제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실현을 시켜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안부 같은 경우는 그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청을 이제 관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수사 부분에서 지휘권은 예, 가지고 수사 있지 지휘권 않습니다. 예, 지금 보면 PPT 한번 떼어 보시죠. 예, 지금 보면 제가 우려되는 점이 뭔가 하면 이게 일단 1차로 2021년에 검경수사권 1차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22년에 2차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장기 미제 사건 6개월 이내에 해결을 하지 못한 수사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6개월 기준으로 보는데 6개월이 초과한 장기 미제 사건이 검경 1차 조정 이후에는 9.7%, 2차 조정 이후에는 14.0%로 급증을 합니다. 심각한 거죠, 사실은.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보시면 그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에 관련된 수사 지연이 급증하는 게 추세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분남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시도 좀 같은 게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횡령, 배임은 경찰의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이 그 과거에는 10%대였으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36% 혹은 50%까지 급증을 해버립니다.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이 긍정적인 어떤 목표, 정책적 목표가 있었겠지만 현실에서는 민생과 치안을 오히려 해롭게 하는 정책 목표에 반대되는 결과도 나온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중수청을 또 만듭니다. 근데 그 법안의 내용에 보면 이게 행안부 장관 밑으로 가는 모양새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두 가지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중수청이 가지는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죠. 기관 간의 핑퐁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기관 간의 그 권한 조정 그리고 수사권이 어디에 귀속되는가에 관한 문제는 아까 다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 것처럼
국가수사위원회가 조정 권한을 갖고 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범죄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그러니까 경찰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보다 더 큰 수사 권한을 줌으로써 거기에 맞는 실력 있는 수사관들을 확보하고 또 이 범죄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희 의원님